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단국대 병원에서 금연 클리닉을 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교수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목을 덜 해로움을 택할 자유 이렇게 정했는데요. 의학 강조에 갑자기 웬 철학적 제목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소제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근거.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주로 제가 이야기할 것은 흔히 이제 외국에서는 베이핑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니코틴 액이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흡입하는 증기 이렇게 품는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제품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기존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덜 해로움을 택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사람에게 다 기본적으로 자유가 있죠. 근데 흡연자에게도 자유가 있어요. 담배를 피는 것도 그 사람의 자유고 끊을 것도 그 사람의 자유인데 제가 볼 때 이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하는 제품은 기존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고자 해도 도저히 못 끊었을 때 이걸로 한번 바꾸면 덜 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마 나쁜 제품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럴 것 같은데요. 담배랑 전자담배랑 뭐가 더 해로워?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대한민국 성인 국민들에게 10명에게 물어보면 아마 9명은 전자담배가 더 해롭다고 들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오늘 한번 반박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누릴 수 있어요. A와 B 중에 어떤 거 할래? 선택해. 그러면 A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알고 B를 선택했을 때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아야 그러면 난 A 할래, 그러면 나는 B 할래 할 수 있는 거지. A는 뭐가 좋고 B가 뭐가 좋은지 모르는데 나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저는 담배회사나 심지어 인삼회사 또는 전자기기회사랑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있는 병원에서 월급 받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데서 저한테 뭔가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그런 비즈니스 업체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무런 유용한 게 없다는 걸 떳떳하게 밝히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클 러셀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니코틴 때문에 흡연하는 거지 타르로 인해 죽고 싶어 흡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에 오늘 제 강의에 핵심이 들어있는데요. 흡연자들은 니코틴이라고 하는 중독성 물질 때문에 그게 이제 뇌에 들어오면 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또 불안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또 뭐 예술가들은 창작 의욕이 타오르고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니코틴만 뇌에 딱딱 넣어주면 알약으로 먹든지 그러면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덜 해로울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니코틴을 흡입하는 방법이 연초, 담배를 피거든요. 근데 이 담배는 그 니코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타르라고 하는 그 안에 발암물질하고 중금속하고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이 수천 가지가 들어있는 그 연기를 마심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인 니코틴을 먹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배경 지식으로 조금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지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요. 자, 니코틴 델리버리 시스템, 니코틴을 제공해주는 우리 몸에 제공해주는 그 과정이 담배 잎사귀가를 이제 이렇게 말려가지고 곤방대라는 거 옛날 할아버지들 이렇게 넣어서 피는 것도 있고 시거라고 담배를 말아서 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드라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종이에 마른 연초 필터 껴서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뭐 이 연초 중에는 뭐 마일드 이렇게 해서 순한 담배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라 그래서 요거는 저는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딱 그어놨고요. 가열담배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요. 이거는 기존 연초랑 똑같은데 필터 대신 요 조그만 전자기기에다 이걸 꽂아가지고 불을 붙이지 않고 그 안에 코일이 들어있고요. 전기 코일이 가열이 되면서 이게 담배 잎사귀를 구워서 그래서 증기를 흡입하게 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코스고 지금 담배 피우면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가열 담배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니코틴만을 주려는 목적으로 만든 베이핑, 액상형 전자담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자담배 그러면 이 액상형 전자담배 얘기하는 거고, 좀 헷갈릴 때는 그냥 베이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함 리덕션, 위해 감축이라는 개념인데요. 물론 저도 금연 클리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거 알고, 제 환자들한테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담배를 끊는 겁니다. 금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100% 좋지도 않은 제품을 이렇게 애써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금연 성공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니코틴 무슨 패치를 붙인다, 껌을 씹는다, 의지로가 가장 중요하다, 의지가. 그 다음에 뭐 약물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해도 금연 성공률이 20%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한 10%, 15%면 잘 나오는 거예요, 금연 성공률은. 그러니까 100명이 도전하면 90명은 실패하는 게 금연이에요. 그러면 이 90명은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자담배가 어떤 제품이든지 100%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편하고 좋죠, 새 차. 돈이 들잖아요.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그죠? 교통사고 날 수 있으면 나쁜 거잖아요. 모든 어떤 행위는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요. 좋은 효과와 나쁜 효과. 이게 이중 효과의 원리인데요. 이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제품도 무조건 좋을 수는 없고 무조건 나쁠 수도 없어요. 일부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제품인데요.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담배 하나다 이거죠.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싸우는 적이 많은데, 금연운동하는 사람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베이핑이 또 들어왔어요. 이것도 적이야. 이거 위기야. 이렇게 되니까 빨리 조기 진압해야 돼. 불 꺼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아주 드물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구원투수일 수도 있어. 연초가 너무나 해로운 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덜 해로우면서 니코틴을 주는 게 나왔네. 그러면 사람들이 못 끊는 사람이 이쪽으로 갈아타면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생각인가요?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식이 잘 안 통해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여러 조직 안에서.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라도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그동안 본 뉴스들을 기억하시면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뉴스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얼핏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뭐 중금속이 나온다,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자, 이때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 비교 대상이 뭐냐면, 전자담배에서 중금속이 나온다? 그러니까 몸에 해롭다. 이거는 비흡연과 비교한 거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펴서 중금속이 들어오면 몸에 해롭겠죠. 그런데 이거를 저는 연초랑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담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다 흡연자들이거든요, 주로.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안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느냐,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느냐 알면 이거보다 훨씬 적은 양이 검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베이핑으로 바꿔 타야 되는데, 자꾸 비흡연과 비교한 뉴스가 나오니까 이것도 해롭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바로잡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한 계기가 됐던 이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이게 뉴질랜드 정부가 2025년까지 토바코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담배를 완전히 종결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면서요. 이 보고서가 2021년도 하반기에 나왔는데요. 제목이 스모크 프리 뉴질랜드인데, 요 뉴질랜드라는 말을 아오테아오로아, 요 뉴질랜드 언어인데요. 마오리족 언어. 요게 뉴질랜드란 뜻이에요. 길고 흰 구름의 땅. 그래서 요 제목의 보고서를 낸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이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보고서를 보고 감동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동안 힘들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귀담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평상시 제 생각하고 99.9%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서구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 농담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보고서를 보고. 자, 우선 여러분 이 제목부터 의미심장한데요. 토바코 프리 그 뉴질랜드 토바코 프리 또는
니코틴 프리가 아니에요. 제목이 스모크 프리예요. 그 얘기는 연기로부터 자유로운 뉴질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를 내뿜는 대표적인 제품이 연초거든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이제 2025년까지 담배를 종결시키는데 연기 피우는 담배를 종결시키겠다는 게 뉴질랜드 정부의 주된 목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나라랑 다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담배를 없애는 게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덜 해로운 제품으로 스위칭하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거예요. 연초가 가장 해롭기 때문에 이거보다 덜 해로운 제품으로 바꾸는데 여기서 뉴질랜드 정부가 선택한 가장 덜 해로운 제품이 바로 베이핑이에요. 액상형 전자담배예요. 그래서 less harmful alternative로 스위칭하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 사람들의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존 이제 가장 나쁜 게 관련이라 그랬잖아요. 연초. 이 연초가 얼마나 연초를 아주 매력이 없는 제품으로 바꾸겠다는 게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기존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최하 수준으로 낮추겠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2025년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담배를 피는 이유가 사람들은 니코틴 때문에 핀다 그랬는데 기존 담배에서 니코틴 함량을 아주 낮춰버리면 타르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담배를 폈을 때 니코틴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담배 맛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풀 냄새만 나고 그 다음에 독성 물질만 들어오면 이걸 누가 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담배가 맛이 없네? 담배를 맛없게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포장을 단순화하겠다. 담배 포장 보면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경고 그림은 일부 있지만 기본적인 포장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담배 회사들이 매력적으로 만들거든요. 이거를 아주 플레인 패키징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투박하게 만들겠다. 제목만 들어가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아주 공감하는 건데 이 연초에 필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걸 뉴질랜드 정부가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어요. 특히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 그래서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담배 필터가 분해되는데 수백 년 걸리는데요. 그 필터로 인해서 뭐 하수구가 막히고 이 물의 흐름 같은 게 저하되고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분해가 돼도 또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연초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인에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해로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이핑 앤 액션 플랜 이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놀라워요. 최근 10수년간 베이핑이 등장한 이후 액상형 흡연자들에게 큰 변화가 도래됐다. 끊을 준비가 안 됐거나 아직 못 끊는 흡연자들은 이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건강 위해도 적은 베이핑에 주목해야 된다.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담배 회사가 아니에요.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요. 뉴질랜드. 두 번째, 베이핑 제품을 앞으로 담배 판매하는 숍에 전시를 허용하고 담배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자들이 베이핑으로 전환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득하도록 교육하겠다. 자, 세 번째, 이 베이핑 제품이 흡연자들이 바꾸면 좋은 건 확실한데 청소년들이 새로 시작하면 안 좋잖아요. 니코틴 중독되니까.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 노력을 하고 그 대신 흡연자들이 바꾸도록 또 노력하고 요거를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관련 베이핑 모두 선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이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소매 판매 업소를 확 줄여버려가지고 담배 파는 데를 사람들이 오히려 베이핑으로 빨리 바꾸도록 접근성을 제한하겠다. 이게 뉴질랜드 정부가 선택한 그 2025년 담배 종결 게임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과는 제가 볼 때는 달라도 너무 다른 180도 다른 정책입니다. 그 정부 홈페이지 바로 옆에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뉴질랜드 정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만든 그 금연 사이트의 메인 화면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Vaping Fact, Vaping is less harmful than smoking. 해석해 드리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스모킹보다 덜 해롭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정부가 얘기한. 그 안에 팩트 체크를 눌러보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잘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읽어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영국의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님이, 뉴질랜드의 교수님이 나와서 그 베이핑이 왜 덜 해롭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동영상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7월 22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게 꽤 많은 우리 세금 가지고 연구비를 투여해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연구하냐면 연초담배랑 액상형 전자담배 베이핑이랑 그 다음에 아이코스 같은 그런 관련형 전자담배 이런 제품들이 미세먼지를 얼마나 만들어내는지를 보아서 간접흡연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아마 기초 연구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보도자료가 굉장히 긴 페이퍼, 이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이거의 핵심 내용을 첫 페이지에 정부가 요약해 놨습니다. 내용이 주요 내용이라고 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사용할 때도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담배도 미세먼지가 나온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미세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초보다 제가 좋다고 지금까지 얘기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멀리 퍼진다. 확산 거리가 더 멀리까지 날아간다. 이 얘기도 더 멀리까지 날아가니까 더 해롭겠네. 자, 마지막 많이 나오고 멀리 퍼질 뿐만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에 블랙카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소화합물 몸에 해로운 유해물질이거든요. 유해물질 양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배출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보도자료를 만약에 액상형 전자담배 피시는 분이나 그 가족이 봤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보, 빨리 원래 담배로 바꿔 펴. 이거 더 해롭대. 나한테도 더 해롭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미세먼지 더 나오고 더 멀리 날아가고 거기에도 독성물질 나온대네. 이야, 이거 참. 자,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봤더니 이 미세먼지 양을 측정한 조사 장비가 여기 보시면 옵티컬 파티클 카운터, 그죠? 직독식 장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를 그 양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원래 골드 스탠다드 고전적인 방법은 그 안에서 필터에 이 먼지를 포집해 가지고 그 먼지 양을 재면 돼요. 무게를. 그러면 가장 정확한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 어떤 광학 먼지 빛을 쪼여 가지고 빛을 쪼이면 막 먼지가 산란이 되잖아요. 이 산란된 양을 가지고 먼지를 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간편하긴 하지만 뭐가 문제냐면 먼지와 증기를 구별할 수 없어요. 물방울도 먼지로 측정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만약에 미세먼지 측정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사우나가 가장 미세먼지가 많다고 나올 거예요. 근데 사우나가 그렇게 해로운 장소 아니잖아요. 증기가 많으니까 뿌옇긴 하지만 그거는 배기가스나 뭐 탄광촌에서 나오는 먼지랑 다르잖아요. 이거를 구별을 안 하고 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왜 이런 데서 우리 돈을 써야 되죠? 우리 세금을?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 확산거리가 액상형이 가장 멀다는 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연초는 먼지가 나오니까 먼지는 무거우니까 피면 그 가까운 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액상형이 전자담배는 증기니까 증기로 분산이 돼서 이게 증발이 됐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 보면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멀리에서 검출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걸련은 바로 바닥에다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옆 사람한테는 걸련이 훨씬 해롭죠. 멀리 날아가는 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악취하고 블랙카본. 블랙카본이라는 게 이제 독성물질 타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거 참 이상해요. 이거 보면 관련 담배가 제일 많고, 그쵸? 그거는 확실하죠, 뭐. 이게 가장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물질은 관련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건 정부에서 보고서 인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액상형이 관련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해요. 요거 뭔지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지금 그 아이코스 만드는 그런 그 외국 전자담배 회사들이 만세를 불러야 될 일이에요. 담배보다 우리 게 훨씬 독성물질 적게 나온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했네요. 이거 왜 광고에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뭔가 바뀌었거나 아니면은 뭔가 측정 방법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훨씬 적은 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보고서를 내야 적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요약한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되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자,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 외국 학술지에 나온 건데요. 얘네는 포집 방법을 아까 제기한 필터 방법으로 했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요 그림 여러분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주황색 그림 있죠? 이게 담배 피는 거고요. 이게 어떤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의 집 안에서 그 안에 방 안에서의 먼지 농도를 미세먼지를 직접 측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아래 그림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나온 거 있죠? 요게 액상형 전자담배 피는 거고요. 저 위에 게 이렇게 나온 건데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이 밑에 세로축에 보면 0, 100, 1000이니까 이게 로그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 10 이하로 나오는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미세먼지가 그 다음에 연초 피는 경우는 1000 이상 나오니까 1000에서 10,000 사이니까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죠. 예. 이거 하나만 제가 볼 수 없어서 유럽에서 나온 보고서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담배에 나온 독성물질 체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제일 오른쪽이 담배예요. 연초.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짧은 막대들이 전자담배 다른 제품 두 가지를 체크한 건데 여기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도어 에어 컨센트레이션, 그 실내에서의 미세먼지 측정량. 이거는 포집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요번에만 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거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때도 이미 전자담배에서 그 나오는 미세먼지가 연초보다 50배 많다. 이런 보고가 신문에서 나왔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때도 제가 한번 이거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는 증기를 측정한 거다. 증기를 먼지로 잘못 측정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게 지금까지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왜 이렇게 다르죠? 뉴질랜드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있죠? 제가 증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29살 먹은 남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저한테 왔어요. 몸무게가 95kg고 고혈압 있고 약간 발작장애가 있고 15살부터 담배를 펴서 30개씩 펴요. 한갑 반을.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연 시도를 했는데 3주를 못 버티고 계속 실패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가 전자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성공했다고 자기도 한번 전자담배로 액상형으로 바꾸면 어떻겠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사인데. 여러분 해도 된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하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조사를 해보면 90%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미국의 내셔널 아카데미 프레스라 그래서 미국의 그 과학, 기술, 의학 보고서거든요. 그 정부가 만든 거의 500페이지가 넘는 전자담배에 대한 거의 그 백과사전 같은 보고서고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조금 시간이 한 4년 지났지만 내용이 많이 바뀐 거 없습니다. 요 보고서 500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요약 내용을 보면 딱 3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 전자담배가 좋다는 연구, 나쁘다는 연구를 다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전자담배는 단기 인체 실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사용자의 몸 안에 훨씬 독성물질이 덜 들어간다. 그래서 덜 해로운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아직 장기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젊은이들이 전자담배로 중독되는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로울지 모르겠다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한데 독성물질이 덜 들어갔는데 장기 효과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해악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요 4가지를 짧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보세요. 전자담배가 과연 위기일 거냐, 기회일 거냐인데, 전자담배가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우리나라는 주류인데요. 그거는 개인에게도 전자담배로 바꾸면 더 해롭다, 베이핑으로. 그 다음에 전자담배가 사회적으로도 위험하다라는 시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바꾸면 개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입장,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이 제 입장인데, 이 왼쪽과 오른쪽 요 4가지 이 네모 중에서 왼쪽 2개는 위기고 오른쪽 2개는 기회인데 어느 게 더 무거우냐,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얼마나 위험한가 먼저 보시면, 전자담배로 바꿨을 때 위험한 거는 니코틴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니코틴 자체가 얼마나 해로운지 첫 번째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물이 있어요. 프로필린 글리콜, 글리세린. 요거는 이제 니코틴만 100%하면 너무 독하니까 이거를 이제 약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레몬 향이 나는 것도 있고 커피 향이 나는 것도 가양물질이 들어가고요. 그
그 다음에 이 증기, 이게 흡입할 때 몸에 들어가는 게 있고, 훅 품어내면 옆으로 나오는 그 증기가 있죠. 요게 옆에 있는 그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얼마나 해롭건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해악은 이게 게이트웨이라는 게 이제 니코틴 중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고, 이게 새로운 적이다. 담배를 우리가 계속 그동안 싸워왔는데, 전자담배를 허용하면 이게 금연운동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 흡연의 재정상화를 촉진한다. 이런 이제 반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한가, 이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는, 일단 이거를 바꿨을 때 독성물질 흡입량이 95% 이하라는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모든 세계 보고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기 영향은 잘 모르지만, 근데 장기 영향을 몰라도 지금까지 현재 나와 있는 바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흡연은 많이 피고 오래 필수록 해로운 거거든요. 그거는 뭐 수많은 연구에 나와 있어요. 담배를 10개 피는 사람보다 20개 피고 10년 피는 사람보다 20년 피는 사람이 폐암 발생률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성물질이 당장 적게 들어오면 베이핑을 바꿔서 10년 후, 20년 후에 발암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별질병이 생길 확률도 줄어든다는 게 거의 상식이죠. 이걸 꼭 기다려 봐야 할까요? 예. 그 다음에 금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이득은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이걸 바꾸면. 그 다음에 간접 흡연에 대한 내용. 근데 아까 미세먼지 얘기만 여러분들이 봐도 간접 흡연 피해가 적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경오염 화재. 아까 필터로 인한 마이크로 플라스틱 문제, 뭐 하수구가 막히는 문제, 겨울철에 담배로 인한 화재. 이런 것도 확실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득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필터 이게 막힌 거 보세요. 더럽잖아요. 자, 개인적인 이제 해로움부터 먼저 보면 니코틴 액, 그 다음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체 성분 좀 볼 건데요. 요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영국의 의사협회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대한의사협회 같은 데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들이 만든 거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실험실에서는 니코틴이 심혈관 세포, 포도당 대사에 악영향이 있다. 니코틴을 흡입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5년간의 인체 대상 렁 헬스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를 해보니까 니코틴 자체는 암을 일으키지도 않고 위장관 질환을 일으키지도 않고 뇌졸중, 심혈관 질환 같은 심장 질환하고도 무관하다라는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베이핑의 장기 부작용은 아직 잘 모르지만 현재로는 니코틴 패치 붙이는 거 있죠. 패치를 오래 붙이거나 니코틴 껌을 오래 씹는 사람들의 수준일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영국에서 보니까 이 베이핑이 비흡연자나 청소년들 모두에서 흡연의 재정상화를 초래시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베이핑으로 바꿨을 때 연초랑 두 가지를 피는 걸 듀얼 유저라고 그러는데요. 담배랑 이걸 두 가지를 피는 것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담배를 더 잘 끊는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권장한다. 이게 영국 의사협회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하는 걸 권장한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여기도 해로운 게 나오긴 하죠. 그러니까 증기 내 독성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니코틴 함량을 흡연자들이 만족스럽게 적당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세를 제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세금도 붙이지 말고 아까 뉴질랜드가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줄이기로 했다 그랬죠. 영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요 정도 농도면 흡연자들이 기분 좋게 할 수 있네라는 정도로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은 붙이지 말고. 그러면 사람들이 연초를 안 피고 액상형으로 다 바꾸겠죠. 그러면 영국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딕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액상형 전자담배의 그 에어로졸에서 나오는 그 분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의 양은 연초보다 800배 이상 덜하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금속 메탈 파티클, 그러니까 중금속이 검출되긴 하는데 여러분 천식 환자들이 이렇게 벤토린이라고 흡입하는 천식 약이 있어요. 영화 같은 데 가끔 나오죠. 그런 흡입제에도 기본적으로 소량의 중금속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 먹는 음식 같은 데도 뭐 인공 착색물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인처 허용량 이내로 들어가니까 문제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금속이 나오는 거 맞는데
이게 그런 의약품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난리를 치면 그냥 중금속이 나오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거는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죠. 자, 사회적 해로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청소년에게 어떠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걱정이에요. 저는 성인들이 이걸로 바꾸는 건 100% 지지하지만 아이들이 액상형 전자담배 때문에 중독되는 건 저도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보고에 의하면 일단 미국하고 영국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줄이라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선풍적으로 인기가 끌면서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청소년 중에서 전자담배를 시작해서 니코틴에 중독된 아이들은 1% 미만이래요. 99%는 연초로 중독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전자담배를 한 달에 한 번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0.4%밖에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좀 그게 조건이 다른데 전자담배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주의 청소년 흡연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더 위험하다, 그 유혹이 된다라는 근거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만에 하나 위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연초를 피워서 유혹이 되는 거랑 전자담배를 피워서 유혹되는 거랑 어떤 게 더 위험할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니코틴을 다 금지해 버린다 그러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니코틴을 허용하는 사회라면 가장 해로운 거랑 덜 해로운 것 중에서 어떤 거를 청소년들이 선택하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계속 보고서가 나옵니다. 좀 지루하죠? 그래도 좀 봐주세요. 요거는 영국 하원 의원, 우리나라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전문가들에게 사이언티픽 커미티에 의뢰를 해가지고 만든 2019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영국 내 정신병원에서 베이핑을 허용하자 하는 게 영국의 국회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에어로졸, 아까 증기 미세먼지 얘기했잖아요. 연초는 당연히 하면 안 돼. 병원에서 담배를 피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베이핑은 증기가 나오고 니코틴만 들어있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하면 사람들이 막 더 증상이 심해지니까 정신병원 내에서는 베이핑을 허용하자 하는 이야기를 국회의원 보고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컨 핸드 스모킹, 간접 흡연의 위해성이 적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배세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담배세를 부과하지 말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부가가치세 20%만 부과하자. 모든 제품에 부과하는 거잖아요. 기본 세금만 부과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보다 이게 훨씬 싸니까 저렴하니까 빨리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자 하고 하는 게 영국의 하원 의원 그 사이언티픽 커미티의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MCDA라고 해서 담배가 개인의 독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독성, 2차 흡연, 3차 흡연까지 다 포함해서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아날리시스라 그래서 요런 모델로 그 각종 담배 제품의 독성을 비교한 그 보고서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시가렛 담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ENDS, END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게 베이핑입니다. 보시면 담배의 독성이 100이면 이 NG의 독성은 5 이하죠. 개인적 독성, 사회적 독성 다 포함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미 외국에서는 다 보고서에서 발표를 해놨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축약해서 개인 독성과 이웃에게 대한 독성만 비교해도 시가레트가 100이면 저 끝에 있는 엔드는 5 이하. 더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개인적 이득. 그럼 베이핑으로 바꾸면 뭐가 이득이 있느냐? 우선 폐기능이 좋아지고 천식 같은 게 좋아집니다. 왜? 이게 먼지를 마시는 것과 증기를 마시는 것의 차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먼지를 마시면 먼지는 계속 폐에 쌓이거든요. 축적이 됩니다. 증기는 기화되기 때문에 니코틴이 들어가지만 니코틴은 흡수되고 분해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핑은 폐에 잔류되는 남아있는 그런 독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COPD 같은 폐기능이 좋아진다는 보고서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요건 좀 이상한데요. 혈관 건강 상태도 개선된다고 돼 있어요. 거의 비흡연자 수준으로. 요거는 저도 제가 이걸 옹호하면서도 진짠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이거를 제가 인용한 게 아니라 영국 정부가 인용한 거고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 왼쪽 그래프는 그 흡연 전후고 그다음에 요 니코틴 액상으로 바꾸기 전후인데 가운데 거는 계속 담배 피는 사람이고 중간 게 니코틴 들어있는 전자담배, 제일 오른쪽 거는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인데요. 이 혈관 혈류량이 확 좋아져요. 전자담배로 바꾸면.
혈관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거의 비흡연자 수준으로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니코틴이 실험실에서는 해로운데 인체에서는 실제로 혈관 건강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보고서인데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금연 효과를 좀 볼게요. 금연 효과는 요거 설명드려야 됩니다. 요게 담배 끊으면 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끊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연구인데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를 발표를 하는데 어떤 연구는 효과가 있다고 어떤 나라에서는 효과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연구들을 종합하고 모으고 모아서 이 연구의 효과의 크기를 이렇게 쫙 그 메타 아날리시스,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해놓는 아주 친절한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게 코크란이라고 하는, 코크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고 의학자들이, 저 같은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전자담배라고 검색을 치면 일렉트로닉 시가렛 포 스모킹 시세이션, 금연의 일렉트로닉 시가렛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라고 하는 보고서를 딱 냈는데요. 이 보고서 2021년 판입니다. 가장 최신 판인데요. 보시면 61개의 연구를 종합해서 그 안에 포함된 16,000여 명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거고 그 자료를 분석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베이핑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그 니코틴 보조제죠. 패치 붙이고 보건소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거 이걸로 끊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1.6배 성공률이 높더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이나 이런 거보다는 한 2.5배 높더라. 그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플레인 랭귀지, 그냥 쉬운 말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랭귀지로 내가 설명합니다라고 코크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0명의 흡연자가 금연에 도전했을 때 베이핑은 9명에서 14명이 금연을 성공시키고 니코틴 패치는 6명, 행동치료는 4명을 성공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니코틴 패치는 붙이는 것보다 전자담배 피는 게 금연 성공률이 2배에서 3배 높다 이거예요. 14명까지니까.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는 인후통, 입안 자극감, 두통, 기침 같은 게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없고 이 부작용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이게 코크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보다 더 그 에비던스, 증거가 확실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의사, 교수 어느 분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코크란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 추가적으로 영국 보건성이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하고 이제 영국이 가장 전자담배를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금연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고요. 요번에 이제 뉴질랜드가 또 거기 참가하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죠. 영국 보건성이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라는 여기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알아야 될 8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이 대국민 그 메시지를 얘기한 거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전자담배는 미국에서 발생한 폐질환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2019년도에 미국에서 전자담배 사용한 사람들이 급성 폐질환, 폐렴이 생겨가지고 특히 젊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하지 마라. 이게 복지부 장관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요 물질이 원인이 됐는데요. 요거는 그 니코틴 액상 사용하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마리화나를 전자담배처럼 흡입하는 젊은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마리화나를 녹이는 물질 중에 하나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기름이에요. 근데 비타민 E는 기름이니까 입으로 먹으면 몸에 좋은데 이거를 증기로 폐로 흡입하면 이게 증기는 폐로 들어가면 기화되면 끝인데 기름은 폐에 쌓이잖아요. 그래서 폐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에서 이거 죽었다고 해서 베이핑을 중단하지 말고 이거는 다른 원인이니까 영국에는 마리화나 쓰지 않으면 상관없으니까 니코틴 사용하는 이건 써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베이핑을 전하면 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라고 영국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인용한 보고서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바꿨을 때 이렇게 혈관 건강이 좋아지는 연구 있잖아요. 그 보고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영국에 있는 흡연자 10명 중에 4명은 아직도 니코틴이 암을 일으킨다고 오해하고 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니코틴은 minimal risk of harm to health.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지만 발암물질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얘기죠. 흡연이, 스모킹이 일으키는 3대 사망 원인이 폐암, 런캔서, COPD, 폐쇄성 폐질환, 그 다음에 심장병, 뇌졸중, 혈관질환 세 가지인데 이 중에 none are caused primarily by nicotine. 이 중에 아무것도 니코틴과 연관된 건 없다. 이걸 카드 섹션 뉴스로 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이핑으로 담배 끊는 게 니코틴 패치 붙이는 것보다 2배 많이 끊는다. 아까 이 영국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1년에 7만 명 정도의 흡연자들이 베이핑으로 바꾸고 담배 끊고 있다. 그래서 아예 이 베이핑을, 이 시가레트를 니코틴 패치랑 같이 담배 끊는 금연 보조 도구로 여기 넣어버렸어요. 여기 3번에 딱 돼 있죠. 세 번째, 패치하고 껌하고 이 시가레트를 같이 그림에 그려놨어요. 자, harm to bystander.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 영향이 정말 미미하다. 이 담배는 이 끝에 연초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나니까 이 생연기가 굉장히 해롭거든요. 근데 베이핑은 이 끝에 불이 안 나니까 해서 증기만 나오니까 증기하는 니코틴만 옆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게 물론 약간 자극적인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양도 적고 타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해롭지 않아서 아예 그냥 여기는 영국은 정신병원에서는 펴도 된다, 실내에서도 이렇게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영국 보건성에서 이런 보고서를 해마다 계속 이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서 내고 있는데요. 공기 중 니코틴이 8배 적고 집안에서는 168배 적게 검출된다. 청소년 흡연율 상승에 대한 증거는 없다. 대부분은 기존 흡연자들이 전자담배 피는 거지 아예 안 피는 사람이 전자담배로 중독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미국의 이제 청소년 흡연율에 대한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하도 많이들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제일 왼쪽에 보면은 애니 토바코 프로덕트라 그래서 전체 니코틴 사용량이 쭉 줄어들죠, 청소년들이.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면 까만 막대기 2018년도에 확 올라갔잖아요. 요게 미국에 줄이 도입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은 문제가 뭐였냐면 이걸 청소년들에게 규제를 안 하고 줄을 막 청소년들한테 광고를 하는 걸 허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줄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샤프심 같이 생긴 USB 같이 생긴 그런 전자담배거든요. 이거를 여기 꽂고 다니면 아빠가 이게 담배인 줄 몰라요. 그런 아주 위험한 제품이에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게 확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시가렛 흡연율은 쭉 떨어지죠. 5번째 그래프 보면.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 시가렛 흡연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더 많이 피고 담배는 덜 피게 됐어요, 미국이.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일 왼쪽에 애니 토바코 프로덕트를 보면 2019년, 18년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 흡연율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전체적인 니코틴 중독을 더 증가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제 정말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이거 좀 물을 마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우리나라, 거기 한글로 되어 있죠? 전자담배 자판기 24시. 전자담배를 저렇게 자판기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는 액상을. 그러면 저게 성인 인증 물론 하겠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저거 못 들을까요? 담배 피려고 하는 아이들이? 뭐 엄마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인들한테 심부름값 2,000원 주고 담배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아이들한테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또 하는 옆에 보면 세금 보세요, 세금. 30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자담배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거의 5만 원인가? 그렇게 넘어요. 다른 나라는 한 몇천 원 단위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주장대로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좀 덜 해로운 걸로 갈아타려고 하는 성인들은 너무 세금이 비싸서 못 갈아타고, 전자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은 자판기에서 구입하고, 인터넷 판매도 허용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 여러분 딱 치면 네이버 쇼핑에 엄청나게 나와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요, 진짜. 네. 죄송해요, 흥분해서. 근데 이거 흥분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금은 낮추고 청소년들에게 안 팔아야죠. 그죠? 힘들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 오늘의 결론, 테이크홈 메시지 전달해 드릴게요. 자, 베이핑은 연초보다 95% 이하 더 해롭다. 이거는 반론의 여지 없습니다. 흡연자 개인에게. 금연 의도가 없거나 실패한 흡연자가 베이핑으로 바꾸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그죠? 청소년을 유혹할 수 있다는 염려는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연초는 덜 매력적으로 만들고 베이핑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베이핑의 니코틴 함량을 적절하게 높이고 세금은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인 흡연자는 바꾸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접근 금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초를 지금 저기 옛날 디젤차 라고 비교하면 전자담배는 전기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친환경적인 거는 소달구지 타고 다니면 돼요. 매연 안 나오고 좋죠. 불편하잖아요. 근데 속도도 느리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소달구지를 타든지 끊든지 아니면 저 매연 많은 저 똥차를 계속 타라는 거예요. 전기차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예, 여러분. 마지막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사례 얘기했던 거 있죠? 29살 청년이 전자담배로 담배 끊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NEJM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그 의학 학술지에 나와 있는 사례 연구에 나왔던 실제 사례고요. 제가 그 번역한 거고요. 이거를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투표로 임상적 견해를 물어본 클리니컬 디시전이라고 하는 시리즈의 하나인데요. 2016년도에 한 건데 2016년도에 이미 전 세계 학자들이 66%가 전자담배로 바꾸라고 하겠다는 게 66%고 반대가 33%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이거를 지금 해도,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에게 해도 아마 90%가 반대할 거예요. 저 하나 빼고는. 근데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건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상 질문을 제가 3가지 뽑았습니다. 요거 하고 끝낼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정 교수 이거는 아니지. 우리나라는 아직 영국이나 뉴질랜드가 아니야. 우리나라 흡연율이 아직도 40%가 넘고 영국은 17%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할 거 다 했어요. 담배값도 왕창 올렸고요.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흡연 정책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흡연율이 안 떨어지니까 베이핑 정책을 도입해서 확 떨어뜨렸거든요. 우리는 아직 40% 넘잖아요. 담배값도 아직 싸죠. 그러니까 담배값 먼저 올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 주장은. 근데 저는 그게 웃기는 게 영국에서 할 거 다 했는데 안 돼서 도입한 게 베이핑 정책인데 그래서 흡연율이 확 줄었으면 우리처럼 흡연율이 높은 나라는 더 시급히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값도 더 올리고 물론. 근데 담배값 안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눈치 보느라고 선거 때문에. 그럼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는 더 늦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전자담배에서 폭발 사고 난대요. 배터리 터지는 게 초기 제품에서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본질하고 다른 문제예요. 액상을 잘 개발하는 거랑 배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갤럭시도 터지고 아이폰도 터지잖아요. 자동차도 가끔 사고 나잖아요. 그렇다고 차 안 달 거 아니잖아요. 이건 본질과 관련 없는 질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그것도 옹호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관련형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담배 잎을 찌는 거예요. 태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우는 것보다 독성물질이 덜 나올 가능성은 많아요. 그건 저도 인정. 그렇지만 그것도 담배이기 때문에 발암물질 다 나옵니다. 타르 다 나오고 중금속 다 나옵니다. 액상염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아타려면 더 확실한 걸로 갈아타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 뉴질랜드 정부 보고서를 보고 흥분해서 강의를 준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 제가 브런치라고 하는 플랫폼에다가 요번에 그 보고서를 보고 오늘 얘기 다 못한 것까지 해서 10개의 짤막짤막한 포스팅을 올려놨거든요. 구글에 브런치 전자담배 제 이름을 치시면 아마 전자담배 손익계산서 1번부터 쭉 해서 10개의 포스팅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거기에 좀
제가 잘못 쓴 거 있으면 좀 고쳐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제가 좀 흥분해서 막 말을 좀 더듬고 좀 그랬는데 제 의도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